현성씨, 안 돼요. 그거 이리 내놔요. 어떻게 현성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황한 진나영이 울고불고 사정해보지만 현성이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군요. 아버지가 갑자기 변하신 이유가 이거였군요. 현성은 이번만큼은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진나영의 핸드폰을 다리 밑으로 집어 던집니다. 풍덩. 진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사라져버린 진나영의 황금폰과 현성이의 폭탄 발언.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지금이라도 다시 유전자 검사 해보자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랑 나영씨가 막았던 거 제 입만 다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잖아요. 현성은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모든 걸 덮어두기로 마음먹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한진태 역시 더 이상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25년 전 자신이 눈 감은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김마리에게 모든 걸 밝히기로 마음먹은 순간 진나영이 자신을 협박했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정순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제가 이것만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은 마세요. 라고 협박했던 진나영의 모습이었죠. 이런 제길 대체 나영 인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한진태의 깊은 빡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진태가 주저하는 사이 현성은 김마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죠. 진나영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다급해진 진나영은 한진태의 서재로 갑니다. 큰일 났어요, 아버님. 현성씨가 지금 어머니한테 다 말하려는 것 같아요. 뭐야? 놀란 한진태가 김마리의 방으로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뜸들이던 한현성은 김마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마는데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느려 터진 한현성입니다. 저처럼 성질 급한 시청자들은 어디 살겠습니까? 그렇게 현성이가 뜸들이다 밥을 태워 먹고 있는 순간 한진태가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한현성의 입을 급하게 막고선 김마리에게 말합니다. 여보,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순간 현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진나영은 깊은 빡침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이미 낙심해버린 김마리는 한진태의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됐어요. 더 이상은 현우 찾는 일 그만할래요. 김마리가 집을 나서자 빡친 진나영이 말합니다. 아버님 진짜로 재검사를 원하세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아버님. 진나영은 살살 웃으며 말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누가 봐도 협박이었죠. 뭐가 어째? 진나영의 태도가 괘씸하지만 진나영이 쥐고 있는 패가 부담스러운 한진태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성은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이광경이 이상하잖아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진나영이 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흔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출근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한진태는 현성에게 폭탄 발언을 하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진나영 저것이 나의 25년 전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이대로 덮어야겠다. 아버지 25년 전 일이라니요? 그게 뭐예요? 실은 25년 전에 해들 요양병원에서 잃어버린 현우를 찾았지만 모른 척했다. 뭐라고요? 25년 전에 형을 찾았었다고요? 근데 모른 척했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가 있어요? 놀라고 실망한 현성의 물음에 한진태는 뻔뻔하게 나옵니다. 밝힐 테면 밝혀봐. 우리 가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봐. 나는 이미 각오가 돼 있으니까. 한진태의 말이 끝나자 현성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 내가 알던 아버지는 어디 가고 내 앞엔 양심이라곤 엿바꿔 먹어버린 괴물이 앉아 있었죠. 병원 장실을 나온 현성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얼마 전까지 시간을 달라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까? 그러다 아침에 진나영이 한진태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생각이 났죠. 나영씨가 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게 분명해.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던 현성은 무언가 생각이 났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핸드폰? 집에 있을 땐 항시 침대에 두고 다니는 핸드폰을 아버지 서재에 들락거릴 때면
어김없이 꼭 쥐고 있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였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한현성입니다. 여보세요. 나영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어머니께서 나영씨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며 걱정을 하셔서요. 진나영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현성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죠. 어머니가요? 현성씨 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신이 난 진나영입니다. 나영씨 집에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모처럼 바람도 쐴 겸 시외로 나가죠. 전화를 끄는 진나영은 행복합니다. 이게 얼마만의 데이트야? 역시 현성씨는 어머니 말이라면 꿈뻑 죽는구나. 아버님을 맡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콩이야 엄마가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것 같구나. 불룩 튀어나온 자신의 배를 쓰담쓰담하는 진나영입니다. 이윽고 현성이 집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현성의 차를 타고 나갑니다. 차 안에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갑니다. 오늘따라 한현성의 모습이 너무나 살갑습니다. 진나영이 꿈에 그리던 그 모습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 속엔 그동안 무거웠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앞으로 태어날 콩이의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죠. 차가 한강다리에 들어설 무렵 현성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라? 어디다 뒀지? 현성씨 왜 그래요? 핸드폰을 사무실에 두고 왔나 봐요. 김비서님한테 지시할 사항을 깜빡한 게 이제야 생각이 났네요. 허둥대는 현성에게 말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 걸면 되잖아요. 나영은 자신의 핸드폰을 건넵니다. 아 맞다. 나영씨 폰이 있었지. 현성은 호탕하게 웃으며 진나영의 폰을 건네받았고 나영의 폰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급하게 비상 깜빡이를 켜더니 차에서 내려 다리 난간 쪽으로 뛰어갑니다. 뭐지? 현성씨 왜 저래? 헉. 안 돼. 현성씨. 그거 이리 내놔요. 진나영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현성은 있는 힘껏 저 아래 강물 속으로 진나영의 핸드폰을 던져버립니다. 아버지의 약점이 들어있던 진나영의 황금폰이었죠. 소리를 지르던 진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나라를 잃은 표정을 하고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현성씨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폰인데? 현성은 지금까지 살갑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화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맞군요. 이게 아버지를 옥죄던 그 암덩어리였군요. 이젠 아버지를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나의 가정을 깨려는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진나영에게 경고를 날리는 현성이었죠. 아참. 그리고 말이죠. 수지와 당신의 관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수지가 당신의 형님이 될 일은 없어요. 뭐요? 어째서요? 채우리 씨랑 언니랑 결혼하면 영락없는 형님이 될 건데 어째서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설마 결혼 안 한대요? 진나영의 물음에 현성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두 사람은 결혼하겠죠. 정말로 사랑하니까. 하지만 걱정 말아요. 우리가 이혼하면 되니까요. 진나영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한현성입니다. 뭐라고요? 이혼? 누가 해준대요? 뱃속의 아이는 어떡할 거예요? 현성씨가 받게 될 손가락질은 어쩔 건데요? 만삭의 아내를 버릴 거예요. 한현성은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버릴 거예요. 까짓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요. 당신 같은 쓰레기랑 살 바엔 차라리 내가 쓰레기가 되는 편이 나아요. 당신은 어차피 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닌가요? 원하는 만큼 불러요. 원하는 만큼 종량제 봉투에 담아줄 테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